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국어 독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 지문 독해 기법, 방법, 원리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문은 평가원이 출제한 게 아니죠. 수능 문학보다 가장 중요한 게 독해. 그래서 수능 문학보다 수능 비문학을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겁니다. 비문학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적 독해입니다. 특히나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가장 그 사고적 독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깊이만 알면 돼.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 사고적 독해는 여러분들 인간이고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됩니다. 머리와 꼬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머리와 꼬리를 찾으라는 것부터가 문장 독해입니다. 문장 독해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문장, 단락, 글독해가 모두 선행되어야지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병행적 구조예요. 그래서 앞에 이런 내용, 뒤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게 기본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글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독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의 목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독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해 도구를 배울 때 독해의 개념어, 독해에는 등장하는 단어들이 좀 수준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개념어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까 말했던 뭐가 있다? 기본적인 읽기 도구가 있다. 그래서 기본 읽기 도구까지 살펴보고 할 겁니다. 오케이? 바로 가봅시다. 반갑습니다. 상영에이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국어 독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 지문 독해 기법, 방법, 원리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써있는 구조, 주제,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통해 파악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학습을 하시면 일단 글의 구조,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의 주제 파악하고 동시에 각 문단별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까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제 학습 목표, 즉 학습 목표가 구조, 주제, 키워드 찾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독해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독해에서 문장 독해 방법, 그리고 단락별로 독해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글의 내용적 측면에서 독해하는 방법입니다. 뒤로 갈수록 내용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 우리가 독해할 때 중요한 부분에 힘을 더 줘야 된다는 건 영어 독해에서도 배웠습니다. 수능 국어도 당연히 독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과 생략 가능한 부분을 확실하게 선 긋고 구분 지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문 독해의 기본, 도구랑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문을 독해할 때, 수능 비문학 문제풀이를 할 때 기본적인 도구로서 사용할 여러 가지 제품 아닌 제품군들을 나열해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summarize, 이제 요약을 해야죠. 배운 내용들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으므로 다 요약하는 시간까지 가져보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는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3번부터 5번까지의 항목을 수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로 쪼갰으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비문학 독해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문은 평가원이 출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데, 평가원이 그 문제를 출제하는데, 거기보다 원초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문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문에 근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독해입니다. 지문에 근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출제 대상 문제는 지문에 근거했고요. 지문을 원칙적이게 읽어야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문, 주제문을 분명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비문학의 지문은요, 주로 1350자로 문학보다 더 많습니다. 1350불마 100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 글에서도 당연히 우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생략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과 생략 가능한 부분을 특정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고 했죠. 오케이. 이것 때문이에요. 비문학 독해란 지문에 근거했고 글의 내용이 중요한 것과 생략 가능한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비문학 독해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심문, 주제문 찾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기타 예시 이런 것들은 삭제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내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시에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독해력의 향상을 위해서 독해력도 당연히 중요하죠. 수능 문학보다 가장 중요한 게 독해력. 그래서 수능 문학보다 수능 비문학을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겁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비문학에 대한 실력이, 독해력이. 그래서 독해력이 직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문학 독해는 이 정도로 정의를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입니다. 글의 구조를 내가 한번 싹 설명만 해주고 나열을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여러 사실을 늘어놓는 나열,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통시적 구조, 시간 순서, 그리고 화제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인과관계, 그리고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와 해결, 그리고 뭔가 두 화제 사이의 유사점 또는 차기점, 즉 비교하는 그런 비교와 대조 구조, 그 다음에 화제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을 분해하여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분석 시간, 분석하는 글,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따라 화제들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분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다음에 통념에 대해서 제시를 한 다음에 이후에 어떤 이론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나 이론을 제시하는 반론 구조, 그 다음 마지막 어떤 이론이나 관점의 한계를 밝히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다른 이론이나 관점을 연쇄적으로 설명하는 뭔가에 대한 한계를 나열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한다 해서 한계와 보완이라는 구조 유형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딱 봤을 때 몇 개 정도 돼요? 대략 한 10개,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9가지는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비문학 독해라 안에 담은 이유는 앞으로 얘에 대한 설명은 없을 거거든요. 네, 이거를 요약할 거예요. 여기서 특히 많이 나오는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딱 봐도 뭔가 이런 한계점이 있다, 보완점이 이렇게 제시된다. 이런 지문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빈도순으로 뒤에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비문학 독해란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수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담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좀 담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사고적 독해. 비문학 독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문학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적 독해입니다. 자, 사고적 독해가 뭘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고적 독해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니? 자, 사고적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히나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가장 그 사고적 독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건 고난도 문제인데요. 고난도 문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글에서 정보와 정보, 고난도일수록 글에서 나오는 정보와 정보들 간의 연결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보와 정보 간의 연결고리를 너희들이 찾는 것이 바로 사고적 독해다라고 첫 번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 정보와 정보를 파악해서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어떤 서너지가 나는지를 알면 그 글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정보가 1이고 이 정보가 1이라고 해서 더한 게 2가 아니라고요. 얘네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정답은 3까지 됩니다. 즉 정보의 양이 3, 더 내용이 중요해지고 더 내용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정보와 정보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이런 거예요. 저 기존에 여러분들이 독해하면서 문장의 그냥 의미, 해석하듯이 의미만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뿐만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정보 파악 플러스 정보 간의 연결고리까지 찾는 거예요. 즉 얘네들을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연결을 고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깊이만 알면 돼.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 사고적 독해는 여러분들 인간이고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됩니다. 한글 잘 능통하게 한다면.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사고적 독해도 시간이 되는 거야. 빠른 시간 안에 사고적 독해를 최고로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사고적 독해에서 사고적의 기본은 뭐예요? 사고력이죠. 사고력이 높아져야 된다. 쑥쑥 하면서 초등학교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고적이라는 거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일단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봤을 때 정보 연결하는 거, 연결고리까지 하는 것도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분석력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이해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파악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이해력 또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들, 배운 내용들, 알게 된 정보들을 믹스할 줄 아는, 믹스해서 문제에 적용할 줄 아는 힘, 적용력까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고적 독해가 가능합니다. 사고적 독해는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고요. 그래서 사고적 독해의 기본 개념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비교적 개념어 중에 주지라는 게 있습니다. 주지, 주요 요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주요 요제라는 거는 뭐예요? 얘랑은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다른 게 보조예요. 보조. 즉 보조랑 다른 말이면 보조가 뭐예요? 서브죠. 완전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제시되는 지문이면 그 문제가 주제문이겠어? 아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주제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에 대해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연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가 돼요? 결론적으로 뒤가 핵심이 돼요. 그래서 결론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원인, 어떤 일이 일어난 원인이 나오면 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뭐예요? 주지가 되는 거예요. 보조랑 이제 대비되는 것으로서 뭐라고? 주요 요지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요지. 자, 그 다음입니다. 보조. 보조랑 반대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주로 부연 설명이에요. 또는 우리가 수능 영어에서 배웠던 포괄적과 구체화, 구체적인 내용, 구체화, 또는 예시, 상술, 열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조를 통칭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입니다. 주장입니다. 주장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견해 또는 의견을 내비치는 거죠. 의견을, 주장을 내비친다. 의견을 주장하고 자신의 계획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거입니다. 근거는 그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하고 싶은 거예요. 의견과 견해만 말하면 사람들이 믿겠어? 사람들이 이해 납득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근거는 주장에 대한 근거. 주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의 구조는 다 이런 것들이에요. 독해 개념어들이 뭐냐면 글의 내용 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아, 이거 주장이네? 이런 식으로 찾으라 이겁니다. 그 다음은 전제. 뭐뭐 하다는 전제하에 하면은 뭐예요? 결론이 나온다고 앞에서 배웠죠. 전제 다음에 결론이 사고적 독해에서 핵심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제는 어떤